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 둘, 셋. 청주에서 직장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2008년 처음 장기요양이 생겼을 때부터 저희 어머니께서 방문요양센터만을 운영을 하고 계셨었어요. 이제 아버지께서 교직에서 은퇴하시면서 동참해보지 않겠냐라는 제안을 먼저 해주셨었고 이게 좀 비전이 있겠다 생각을 해서 같이 동참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복지 쪽에 이제 부모님께서 계속 하고 계셨다가 그 다음에 이제 군대를 갔다 와가지고 이제 사회복지 관련된 부분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되다가 원래 저는 이쪽 전공이 아니었지만 부모님의 이제 권유로 시작을 하게 되었었고요. 어머니가 방문요양을 운영하고 계셨어서 어머니가 권유를 하시게 돼서 이 직업을 선택하게 되었고, 저는 처음에는 그냥 사무원으로 입사를 했다가 다니면서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네. 원래는 운동 처방사라는 직업을 하고 있었고요. 이제 노인 쪽에 대한 체육도 필요하다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었고, 어머니와 함께 같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그런 경우입니다. 한 10년 정도 회사 일을 이제 진행을 했었고 수행을 했었고, 그간 10년을 이제 돌아봤을 때 제가 이제 사람 상대하고 사람과 관계하는 어떤 능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사회복지 쪽에 학위를 다시 수여를 했고, 아무래도 지금 노인 인구가 폭발적으로 늘어나다 보니까 사업의 안정성을 택해서 노인 복지 쪽으로 공부를 하고 운영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간호조무사로 일을 했었어요. 적성이 맞다고 생각이 돼가지고 부모님도 마침 이거 방문 요양이랑 주간 보호가 있는데 적성이 맞으면 한번 해보지 않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어린 나이에 군대 전역하고 시작을 하게 됐어요. 어, 2008년도 이제 장기요양 사업을 국가에서 이제 홍보를 할 때부터 봤는데, 애초에는 이 장기요양 사업이 지금처럼 고유번호증이 아니라 사업자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이제 비즈니스적인 관점에서 국가에서도 접근을 했다는 얘기겠죠. 근데 이제 중간에 제가 직장을 그만두고 와서 이 일에 합류하면서부터는 갑자기 이게 고유번호증으로 바뀌었어요. 비영리 단체로 바뀐 거죠. 근데 지금 국가의 보건복지부에서 이 정책은 어떻게 보면 좀 저비용, 저품질의 정책을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나 직원들의 임금 수준이나 이런 것들이 거의 최저임금 수준으로 결정될 수밖에 없는 현실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런 것들이 참 좀 아쉽다, 안타깝다라는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됐고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연 이 일이 제가 하고 싶은 일인지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많이 했었어요. 내가 하려고 하는 목적을 좀 이룰 수 있을까? 비전은 충분히 있는 그런 직업이지만 현실에 많이 막혀 있는 그런 직업인 것 같아요. 네. 되게 좀 쉽게 생각했던 것 같은데 막상 운영을 하니까 이 어르신들이 이렇게 또 많이 힘들어하는 부분도 제가 잘 이게 캐치를 못했고, 아니 어르신 심리라든지 또 선생님들 간의 그 불화라든지 그런 점이 많이 힘들었고요. 현실적인 어려움에 관련돼서 좀 몇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첫 번째로는 요양보호사와 장기요양 기관에 대한 인식 부분을 먼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 요양보호사 교육 이수 시간이 굉장히 짧기 때문에 요양보호사의 질 자체가 이런 말씀 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떨어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보호자분들의 또 다른 장기 요양 보험 제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는 점을 또 들 수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보호자들이 요양병원과 요양원, 주간보호와 단기보호, 방문요양, 방문모교 종류가 너무 많기도 하고 거기에 대한 이해가 없으시기 때문에 적절한 서비스를 받기가 어려우세요. 장기요양 보험제도가 노인복지, 노인돌봄 전문이라는 인식을 다시 한 번 더 새겨줘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인데, 장기요양 보험제도 내에 있는 가장 나쁜 악습이라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가 직접 인력과 간접 인력이에요. 그래서 직접 인력이라고 하는 거는 요양보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를 직접적인 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이다라고 해서 직접 인력이라고 부르는데,
나라의 대부분의 지원금이라던가 뭐 기타 지원되는 부분들이 이 직접 인력에만 집중이 되어 있어요. 이런 것들은 같은 한 기관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력에 대한 부당한 차별이라고 생각을 하고, 노인 돌봄이라는 한 가지 목적을 위해서 모두가 기관에 모였다면은 직종에 가리지 않고 동일한 처우와 동일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좀 다음번에 개선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앞으로 진입할 노인 세대들은 이제 교육의 수준이 높은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의 진입이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베이비붐 세대들 같은 경우는 본인이 받고 싶은 서비스, 본인이 가고 싶은 센터를 본인들이 직접 선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마찬가지로 욕구나 어떤 니즈가 되게 다양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충족시킬 수 있는 어떤 특성이나 특색 또는 장점 이런 것들을 좀 갖춰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인식 개선은 저희가 풀어야 할 숙제고, 많은 어르신을 모실 수 있다면 그 어르신들을 위한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많은 준비를 해야 될 것이다. 가장 안타까운 것들은 이런 인식이 개선이 되지 않으면 저희가 어르신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이 많이 제한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노인 돌봄, 노인 복지라는 거는 현재는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 있고 장기간 기관이 담당을 하고 있지만 엄연히 공공의 영역이기 때문에 기관들에게만 맡겨놓지 않고 지자체에서 같이 노인 복지를 분담한다는 인식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관에서 온전히 어르신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집중할 수 있게끔 그런 충분한 물질적 지원이 필요하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인력 부분에서도 충분히 충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아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플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건강보험이라는 제도가 있어서 그 혜택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렇죠? 아프다라는 것과 늙는다라는 것. 아프다라는 거는 아플 수도 있고 아프지 않을 수도 있어요. 내가 정말 건강하게 아프지 않고 죽을 때까지 편안하게 살다가 죽을 수도 있지만 늙는다는 거는 누구나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늙는다라는 것도 지금 이미 사회보장보험이라는 공적 자금 체제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건강보험에다가 우리가 어떤 사회보험을 납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아깝지 않지만 뭐 그 장기요양보험에다가 돈을 납부하는 거는 아깝다라고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우린 다 누구나 늙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거를 크게 봐서는 병원과 같은 어떤 그런 체계를 갖추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한번 해봅니다. 이는 분명히 우리 모두 사회 구성원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수급자와 요양보호사 선생님 그리고 보호자가 전부가 다 요양제도에 대한 인식이 조금 좋은 쪽으로 향상되기를 바라는 그런 미래상을 저는 꿈꾸고 있는데요. 요양보호사 선생님을 좀 식모 이런 취급을 하는 어르신들께도 계속 말씀을 드리면 아 그런 거냐 하면서 이해를 하시고 수용하고 또 적용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서 요양보호 제도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는 그런 미래상이 가능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인생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 영상은 2022년 충청남도 지역 언론 지원 사업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